남편과 아내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자라는 웅장한 정원이 근처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라푼젤이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녹색이어서 그녀가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정원은 한 마녀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녀를 위해 라푼젤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황혼 무렵에 그는 돌담 너머로 마법사의 정원으로 올라가서 서둘러 녹색 라푼젤 한 줌을 집어 아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샐러드를 만들고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서 다음 날 이전보다 더 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정원으로 들어갔지만 마녀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며 그가 라푼젤을 훔친 것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픈 아내를 위해 라푼젤을 찢었기 때문에 마법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녀의 분노가 조금 지나갔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모으도록 허용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태어날 아이를 마녀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마녀가 즉시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푼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마녀는 그녀를 탑에 가뒀습니다. 그 탑은 숲에 있었고 문이나 계단이 없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만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탑을 오르고 싶을 때 그녀는 라푼젤에게 전화를 걸어 낫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녀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띠를 풀고 창갈고리에 묶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마녀는 올라가서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왕의 아들이 탑이 서 있는 숲을 통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노래를 들었고 너무 즐거워서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은 멋진 목소리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왕자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탑 입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녀가 라푼젤이 그녀를 낮추는 머리띠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미 어두워졌을 때 왕자는 탑으로 올라가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듣고 머리띠를 뽑았고 왕자는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이 노래에 너무 감동되어 반드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러펀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결혼하기로 동의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내려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오면 매번 그와 함께 실크 조각을 가져가고 라푼젤이 사다리를 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준비되면 그들은 함께 내려가서 떠날 것입니다. 마법사는 어느 날 라푼젤이 왕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이유를 물을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법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를 내고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왼팔에 여러 번 감았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잘라냅니다. 그녀는 마법사를 라푼젤의 울창한 덤불로 데려가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잘린 머리띠를 창갈고리에 묶고 왕의 아들이 나타나 그들을 아래로 당겼다. 왕자는 올라가서 마녀를 보았다. 그녀는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결코 라푼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슬픔에 잠겨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가 쓰러진 덤불의 가시가 그의 눈을 뽑아냈다. 눈먼 왕자는 몇 년 동안 슬픔과 슬픔으로 숲을 헤매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일단 그가 빽빽한 덤불에 들어갔다. 갑자기 왕자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에게 너무 친숙해 보였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목에 몸을 던지고 기쁨으로 몹시 울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고 왕자는 다시 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왕국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아름다운 공주가 큰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생일을 맞아 황금 풍선을 선물했습니다. 공주는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정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 그러나 놀면서 그녀는 연못 근처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공을 던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풀 위에 굴러서 곧바로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공을 얻으려고 했지만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연못가에 앉아 심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디에서 소음이 들렸다. 공주는 뒤를 돌아보고 그녀 앞에서 개구리를 보았다. 그녀는 소녀를 보고 공주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고 공을 물에 떨어뜨린 방법을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주에 깊게 듣고 연못 주위를 뛰어다니며 소녀에게 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개구리와 친구를 사귀고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는 한 가지 요청을 이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곧 그녀는 황금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던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공주는 행복하게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소녀에게 그들의 동의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웃으며 그런 못생긴 개구리는 궁전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개구리를 떠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왕, 여왕, 공주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집사가 방으로 들어가 문턱에 개구리가 앉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입장 허가를 요청하고 공주의 초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딸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공주는 아침에 연못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공주가 약속하면 그녀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왕은 집사에게 개구리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의 도약에서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는 왕에게 절을 하고 그녀가 들어오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후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로 뛰어올랐다. 왕은 손님에게 접시를 가져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를 멈추고 공주님의 접시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분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개구리가 궁전을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식탁에서 일어나 개구리가 따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손님은 자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그녀에게 객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소녀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왕의 침대로 뛰어올라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개구리는 소녀를 깨우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잠시 멈추고 소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개구리 입술에 키스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불쾌한 개구리에게 키스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것을 듣고 몹시 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는 불쌍한 개구리를 너무 안타까워서 키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 이 일을 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을 비췄다. 잠시 후 빛이 꺼지자 그녀 앞에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라 잘생긴 왕자님. 그는 일단 사악한 마녀가 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깨기 위해 그는 공주와 하루를 보내고 그녀로부터 키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란 공주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에게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다시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